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 차량인 화물차에 주유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막을 앞둔 통영국제 트리엔날레가 예술감독 해임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창원의 역사와 산업, 노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남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 오는 2025년에 들어섭니다. 숙련된 기술과 장인 정신을 가진 소공인들을 인증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100년 소공인 제도를 소개합니다.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 차량인 화물차에 넣을 경우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도 높아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유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경남 김해의 한 이면 도로변. 이동 주유 판매 차량이 대형 화물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장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놀란 판매업자가 갑자기 주유를 중단합니다. 스톱! 스톱! 나와봐요. 들어가봐요.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석유사업법상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판매업자는 지난 4월 창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폐업해 무허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불법 주유 현장을 적발하게 됐습니다. 차주가 등유를 주입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500원가량 더 저렴하다 보니 이러한 불법 주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등유를 불법 주유하다 적발된 것 84건에 달합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으면 주행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배출량도 급격하게 늘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고가의 고압 펌프나 인젝터 등이 마모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행 중에 시동 꺼짐 등의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이 같은 불법 주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내년 3월 개막을 앞둔 통영국제 트리엔날레가 내홍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해임 문제로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아직 구체적인 행사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축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미술과 음악, 연극과 무용, 문학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축제. 세계 20여 개국, 60여 개 팀이 참가하는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의 개막이 내년 3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내부 불화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6월 말 트리엔날레 추진단이 김경미 예술감독의 직무를 배제한 것.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들어 마지막 시한으로 정한 6월 말까지 제대로 된 세부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감독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직무 배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세부 기획안을 저는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직무 수행 부족,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갖다 붙이면서 저를 이제 결국 계획적으로 잘라내기 위한 그런 변명에 불과한 거죠. 결국 트리엔날레는 예술 감독 없이 공동 큐레이터 체제로 치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내홍으로 준비가 지체되면서 촉박한 일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막까지는 채 8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이달 중으로 주제전의 내용과 세부 행사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제전과 작가 부분에 대한 선정 부분들은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작가 선정 부분으로 9월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요. 80억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 행사이자 강석주 시장의 공약 사업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영의 성과 지역성을 살린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아침 출근길 서늘한 가을 공기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0도, 진주는 19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진주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시간당 1mm 내외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하늘빛 흐린 가운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이 19도, 밀양은 20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 밀양 27도, 양산도 27도, 거제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6도, 사천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의 역사와 산업, 노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남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 2025년에 들어섭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조사가 한창인데요. 창원시는 600여 점의 유물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지하 문서고. 나무 상자 안에서 농지 소표라고 적힌 문서들이 대거 발견됩니다.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창원군 내서읍 지역민들의 농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농지개혁을 실시할 때 농지 소유관계, 이전관계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자료가 농지소표고요. 일제강점기부터 구산 면사무소가 보관해오던 범죄인 명부와 수영인 명부에선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투옥 기록이 확인됐고 1967년 작성한 군세 일람이라는 책자에는 창원군 인구가 17만 명이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당시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창원시가 읍면동과 구청 등 66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유물 조사를 벌여 확보한 기록물은 450여 점. 여기에 지역 기업과 개인, 단체가 기증한 기록물까지 포함하면 600점이 넘는데 창원시는 하반기부터 유물 구매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역사 자료들은 생활사 자료로서도 활용이 될 것이고 특별전 형태로 해서 어떤 큰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번 또 전시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창원 지역 유물들은 내년 초 완공돼 통합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창원 박물관이 들어서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시 기획에 사용할 1950년대부터 관내 6만 5천여 개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한 한편 산업과 노동 분야 통계 자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숙련된 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공인들이 있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도 지원하는 100년 소공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이상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닭이나 달 항아리 등을 만드는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방입니다. 공방 입구에는 이렇게 100년 소공인이라는 인증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100년 소공인 인증받은 이곳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길 도예가가 반죽을 마친 분청토를 빚어 둥근 항아리 성형을 합니다. 이를 말려서 10시간 넘게 초벌구이하고 유약을 발라 1300도의 가마에서 다시 구우면 고귀한 선홍빛 진사 도자기가 탄생합니다. 40년 한길을 걸어온 이 도예가는 특유의 역동적인 붉은색을 뽑아내는 선홍 진사 기법을 인정받아 기술 특허 등 14개의 특허를 보유한 경남 최고 장인입니다. 선홍 진사는 결정체 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고 난이도를 따지면은 최상의 난이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가마 문을 열 때까지는 거기에 들어있는 색감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까지는 미진합니다. 최근엔 도자기 소성 과정을 스마트화한 원격 제어 스마트 가마를 개발하며 혁신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장 마당을 채운 항아리,
100% 국산 콩을 삶아 식히고 발효와 건조, 염수 분리를 마쳐 최대 1년 동안 숙성을 하면 감칠맛이 일품인 된장이 탄생합니다. 20년 연구 끝에 최적의 숙성 조건을 찾아내 10억 원 안팎의 연매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맛에 맞는 제품도 출시하는 등 최근 비용 부담이 늘었지만 백년 소공인 인증 덕에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백년소공이라는 게 되게 뭔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받고 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뭐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지원들이 되게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숙련 기술로 한 분야에서 15년 넘게 종사한 우수 소공인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백년 소공인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돼 전국에서 564곳이 인증받았습니다. 백년 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제공,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온오프라인 홍보, 전문 컨설팅과 노후 사업장의 시설 개선 등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 소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발전 방안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진해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새마을부녀회 효꾸러미 전달식이 오늘 오후 2시 창녕 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사천시 게이트볼협회 장수체육대학 수료식이 오늘 오전 10시 사천 공설 게이트볼장에서 열립니다. 제4회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함양보건소 앞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의회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에서 사용한 코로나19 방역 제품과 소독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이자 유독물질인 염화 알킬디메틸 벤질 암모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환경부 승인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역 제품을 그동안 사용해왔다며 개정된 고시에 따라 소독제 함유 금지 등에 대해서 환경부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김밥 전문점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량 달걀의 유통 단속에 나서서 도내 2곳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산란일 허위 표시 달걀 660개를 비롯해 불량 달걀 1,200개를 정상 달걀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해서 빵류 제조와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 22kg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밀양시청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텀매입과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은 산업단지가 들어설 10만 3천 제곱미터토의 에너지 저장소와 자재센터, 변전소를 비롯해 15메가와트급 청정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LH는 해당 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노동기본권은 공존해야 하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기훈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3-1 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가 운전을 하기 전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충분히 범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운전하도록 한 직후 음주 단속을 한 것은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을 위반한 혐의로 창원시 과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자신이 공사계약을 발주한 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자들에게서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검사에 적발돼 감사원이 정직 등의 징계를 창원시에 통보했습니다. 2021 카누 스프린트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전국 카누 선수권 대회와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 선발전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고성군 대가저수지에서 열립니다. 수상 스포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카누연맹과 고성군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중, 고, 대학, 일반 엘리트 선수 500여 명이 모두 출전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GM 창원 부품물류센터 폐쇄로 인해 우려했던 고객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GM 부품물류 비정규직 집회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창원 물류센터가 담당하던 지역 서비스센터와 부품사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GM 창원 물류센터 폐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64%로 높게 조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대형 전광판 2곳과 재난문자 전광판 20곳에 기후위기 시계가 가동됩니다. 창원시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기온이 19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가리키는 기후위기 시계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녕군이 농번기를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합니다. 창녕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휴일 근무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개 개체수의 무분별한 증가와 유기견 발생을 막기 위해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암컷은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의 마당개입니다. 어제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 의창소방서 신축 청사 기공식이 어제 의창구 중동 중앙로 건립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5천여 제곱미터 터에 1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의창소방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부 권역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